앞서 보신 것처럼 연휴 첫날인 어제 강남의 한 매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미 날이 밝은 시각 이 서울 강남의 한 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40대 남성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거예요. 예. 어제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생활용품점에 연휴를 맞아서 뭔가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네네. 9시 반쯤에 이 40대 남성이 생활용품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한 30분 정도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대치상을 벌인 끝에 인질로 잡힌 여성을 구출하고 이 남성을 제압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 여성 입장에서는 30분이 정말 3시간 같았을 것 같은데 다른 인명피해도 있었나요?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평범하게 휴일을 맞아서 쇼핑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흉기를 들이대면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 상황을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손에 가벼운 경상 정도만 입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경찰이 일단 손님과 직원들을 먼저 대피를 시키고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다가 제압을 해서 이 체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어떤 몸에 상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 붙잡혔던 여성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그렇겠네요.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 범행 동기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범행 동기에 따라 처벌 수위나 여부가 달라집니까? 범행 동기가 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 참작 동기이냐 아니면 비난할 만한 동기이냐. 특히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한 묻지마 범행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형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마트 주인과의 관계는 사실 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크게 뭐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렇죠. 피해자에 대한 동기가 뭔지 왜 만약에 마트 주인에 대한 앙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 네. 이 여성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수사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이 남성 붙잡아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알려지기로는 이 남성이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칩을 심었다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이 당시에 이 침신 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미 뭐 장난감 구매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장난감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가성비 장난감을 사기 위해 또 이 창신동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이에요. 저기가 동묘압역이랑 동대문 근처 큰 골목인데요. 네네. 이 장난감 그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문구류들이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도매로 싸게 팔아서 배송비까지 고려하면 온라인보다 더 싸게 아이들 장난감, 문구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예. 평소에도 굉장히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는 곳인데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비가 서울에는 좀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장난감 가격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진짜. 10만 원 잡으면 1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0만 원이 넘어요? 네, 저는 진짜 이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발달에 따라서 장난감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달만 쓰면 금방 질려하고 또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할 예. 수 있는 장난감 골목이 그나마 좀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6살인데 이 물건을 집으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럴 때마다 여태까지는 이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다. 이 작전이 통하고 있는데 창신동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린이날 외식하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요즘 물가 장난 없잖아요. 사실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그 불 앞에서 고생하는 예. 거 그리고 또 특별한 날에 기분 내고 싶으니까 외식하러 나가고 싶잖아요. 외식하러 나가면 4인 가족 기준으로요. 뭐 지금 냉면 올랐다는 얘기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냉면 한 그릇씩 하고 수육 시키면 10만 원 넘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사주고 외식 한번 하고 하면 2, 30만 원은 훌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놀이공원에라도 갈라치면 지금 입장료가 어른은 6만 원이 넘고 아이는 4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부부가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 가면은 또 벌써 15만 원 훌쩍 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요즘에 잡으면 10만 원이 넘어서 정말 이 부모님들 마음이 또 오늘 맞는 마음이 그렇게 예.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고민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은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 찾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정인데 방법이 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린이날 무료 체험 요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서울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예.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체험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공예박물관, 역사박물관, 그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 이런 곳에는 공예 체험도 하고 마술쇼도 한다고 하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무료 체험 행사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비가 오는데도 실내에서 아이들 목재공예 같은 것들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고 예. 일부는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되지만 현장에 가셔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처에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들 데리고 비 오지만 또 손잡고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또 휴일이니까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음식점을 돌며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 이런 협박 전화를 한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화를 건 음식점만 하루 평균 10곳에서 20곳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지금 전화 건 곳이 한 3,000곳 정도 전화를 받은 곳이 있다고 3,000 하고요. 곳이요? 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400곳이 넘는 곳에서 무려 9천만 원 상당을 저 배 아프니까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편취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별 유명 맛집이 주로 타깃이 됐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거기서 식사했는데 장염 걸렸다 그러면서 보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 맛집들은 사실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누군가가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장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보통은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뭐 소액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보내줘 버린단 네, 말이에요. 이런 수법을 사용해서 뭐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이렇게 편취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남성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장염맨이라고 불렸다는데 피해 업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통화 내용도 듣고 오시죠. 저희 명절 연휴 바쁜 일정들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네네. 약국 가가지고 저희 증상 설명했더니 네네. 복통, 구토, 설사고요 2통이었어요. 네네. 저희 약값 집값 들어간 게 3만 원 정도고 와이프 등시보에서 아침에 죽 쏘다라는 소리 못하고 집값 비용 발생한 거 한 3만 원에당 1인당 한 6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럼 1인당 10만 원씩 그 정도 될까요? 처음에 시작 안 좋아지면 굳이 마무리할 때까지 안 좋게 마무리할 필요 없는 거니까 네네. 그럼 진짜 바로 조치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끝내시면은 네네. 그럼 뭐 끝나는 거지 뭐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네, 들으신 대로 죽값에 약값에 또 1인당 10만 원 달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안 줄 수가 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더 화나는 건 이게 코로나19 때 자영업자들 힘든 시기였을 때도 그랬다고 해요. 아마 코로나19 상황을 더 악용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네. 코로나19 그렇잖아도 손님이 없는데 혹시라도 진짜로 우리 가게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정말 더 발길이 끊길까 봐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돈을 보내주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때부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20년 경에요. 예. 공종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건데 지금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를 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힌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출소 후에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 진술이니까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범죄에 손을 대게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익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만 생활비만 쓴 게 아니고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사유입니다. 이게 뭐 생계형 범죄로 일단 보이지도 않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종수법으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 상습성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또 계좌거래 내역이나 통신 내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신고되지 않은 여죄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실현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인데 이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 대학들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금속 탐지기까지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여기가 이제 텐트까지 쳐가면서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5월에 미국 대학들이 졸업 시즌이에요. 근데 미국 대학들은 뭐 졸업을 하루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정도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런데 시위가 장기화되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 충돌이 일어날까 봐 우려를 해서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이 무기 반입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예. 뿐만 아니라 시위에 이용되는 배너라든가 플래카드, 깃발 등도 반입하지 않도록 하고 시위에 쓸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지정해 두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도 이렇게 금속 탐지기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 시위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거의 네. 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주 정도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반전 시위거든요.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 정책, 그다음에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고 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거나 하는 걸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대가 처음에 미국 동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위가 시작이 예. 됐어요. 근데 이때 대학교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대학교에서 이 표현의 자유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참전이 되면서 시위가 확산이 됐고 처음에 동부에서 시작된 시위가 지금 서부 대학교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지금 졸업 시즌과 맞물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금속 탐지기 같은 이런 대비책 계속 마련을 하는데도 대학들은 계속 긴장의 끈을 좀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서 뭐 많게는 5만 명, 6만 명 예. 가량의 이 졸업자들과 그다음에 가족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 지금 시위를 만약에 반전 시위를 좀 더 이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하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격화된다고 하면 훨씬 더 이 충돌이 이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혹시 모를 어떤 안전사고의 우려를 대학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예. 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대학 측에서도 특히 이제 동부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에 기부하는 유대인들이 큰 손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이거를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 지향하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학생들이 더 시위에 많이 참전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난감한 상황이라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예.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노선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유대계의 영향력까지 지금 맞물려 있는 건데 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이 대학가의 반전 시위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맞는 것 같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을 좀 보셔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거의 뭐 70%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한 800만 가구 된다고 하는데 예. 70%가량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한과 동시에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보이는 이 젊은 층이 또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반유대 시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강하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지층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지지층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백인 우월주의자가 있는 동시에 기독교 극보수주의자들이 유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성경 해석상 인정하는 예. 세력들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키우면서 어떤 선거의 공격 포인트로 사용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을 이걸 좀 축소를 하면서 크게 이슈를 가져가지 않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60년대 이 베트남전 반대 시위 때처럼 예. 혹시라도 이 대선에 큰 변수가 될까 봐 지금 양측 진영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8년 대선 상황과 좀 비슷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